그 시험 보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까맣게 돼가지고 저 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성적 확인하고. 과제 일단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팀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국문학과 학생들은 약간 부조리를 보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 같다. 좀 나팔을 부셔보세요. 본인은 좀 부셨나요? 저 나팔수예요.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한글날이기도 하고 제 원전공이 국어국문학과여서 오늘은 국어국문학과 학생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자기소개 바로 가자. 안녕하세요, 권유진입니다. 아니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1호학번 국어국문학과 1호학번 권유진입니다. 네. 서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알게 됐죠. 네, 학교 동아리에서. 제가 입학해서 새내기 배움터에서 만나서 영업을 당했죠. 방송국 들어오라고. 방송국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만났고 음. 오늘 국어국문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학교 어떻게 입학하셨죠? 1학번 때. 논술 전형으로 전 입학했습니다. 그때도 글을 잘 쓰셨나 봐요. 그럼요. 약간 위기야. 약간 위기였어. 네. 논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요. 제가 법정을 했거든요. 사탐을. 근데 법정 관련한 문제가 나와서 저한테 좀 유리했어요. 그래서 글을 좀 잘 쓸 수 있었다. 발휘했다. 그 처음에 논술 보러 학교 오면은 유생 옷 입고 선배들이 반겨주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현역 때 논술을 봤었는데 저도 그때 이렇게 화이팅 하라고 하이파이브 해주셨던 하이파이브까지 했어요. 선배님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희 국어 국문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계열제로 저희가 입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을 하신 거죠? 네. 2학년 올라갈 때.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그냥 대입할 때도 수시 원서 다 국어국문학과로 넣었거든요. 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국어국문학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이게 어른들의 칭찬이 네. 진짜 위험한 게 어른들이 그냥 예진아 너 글 잘 쓴다. 뭐 선생님들이 예진아 너는 커서 뭐 저널리스트 같은 거 해봐. 그때 저널리스트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굳혀져서 지원까지 하게 된 거군요. 네. 학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국문과에 붙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과제 국문? 네, 과제 국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가 실제로 많은가요? 진짜 많은 편 아닌가요? 근데 저는 네. 과제가 많긴 한데 딱 그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 복수전공은 하는데 이과를 하니까 맞네. 그 복수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를 경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국문과의 과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저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생활에. 일단 시험보다 과제 대체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과제 대체인 경우가 많고 그 과제의 질도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심할 때는 그냥 일주일에는 그래도 한두 쪽짜리 레포트는 한 두세 개는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말 과제, 중간 과제 내야 되는 그 긴 뭐 10쪽 넘어가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늘려서 써도 되는 그 레포트까지 합하면 진짜 과제 써야 되는 양이 많긴 하죠. 글을 확실히 쓰는 양이 많고. 네네. 저도 이번 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발표 대체, 레포트 대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말이 좀 걱정됩니다. 기말에는 시험도 보고 글도 써서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간이 약간 편해지니까 기말이 좀 죽는 걱정이 거죠, 그냥 기말에는. 학점을 따기가 어려워요, 국문과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게. 확실한가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제어가 없잖아요. 맞아. 국제어 강의라고 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강의, 영어나 뭐 기타 다른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는 A 학점을 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다 교수님 재량이긴 하지만 A 학점을 50%까지 최대 50%까지 채워서 줄 수 있는데 국문과 수업은 외국어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다 30%까지만 A를 줄 수 있으니까 이 학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본인의 학점. 뭐지? 본인의 학점 저는 공개 가능하십니까? 저 안 좋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좋지 국문 않다. 학점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저 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성적 확인하고 누워서 성적 확인하고 떠올려. 이게 뭐지? 아 마음이 없어요. 노력을 들인 것보다 너무 안 나오니까. 확실히 그래서 저는 약간 현타가 왔던 게 마음이 열려 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 교수님 의견에 맞는 글을 써야지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경우가 맞죠. 상당히 많잖아요. 스타일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학기 국문과 전공 수업을 딱 듣다 보면은 이 교수님에 따라서 글을 쓰는 제 자아가 여러 개야.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딱 현타가 왔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학점 그 다 열심히 해요. 맞아. 그리고 다 잘해. 맞아요. 제가 글 잘 쓴다 이래서 들어왔는데 못 쓰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다 너무 잘 써가지고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 정도. 좋지 않다. 매우. 세부 전공이 나뉘잖아요. 특히 국문과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현대문학, 고전문학, 어학 그리고 비교문학이나 비교문화 이런 식으로 갈래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이 중에서 어떤 세부 전공을 이거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맞춰서 수업을 들으셨는지.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국문하면 막 고전문학 막 해석할 것 같고 그쵸. 막 소설 엄청 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갈래 중에서도 가장 국문 같지 그렇구나. 않은 네. 국문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이나 이건 국문 좀 스럽긴 한데 그쵸? 다른 한 갈래 중에 글로컬 콘텐츠 전공이라고 맞아요. 국문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도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데 보통 그 수업 위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공은 이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문학 콘텐츠를 비평하거나 창작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저는 근데 이 중에서 현대문학을 내 세부 전공 삼아서 수업 듣고 있거든요. 일단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은 강의들이 쫙 뜨잖아요. 그 중에 현대가 들어갔다 싶으면 일단 책가방에 담습니다. 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강의 평가도 보고 하면서 현대 문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색깔이 좀 생기는 느낌, 그나마 학부생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국어 국문학과 전공 새내기나 바라시는 또 고등학생 분들은 이 커리를 세부 커리도 중요하다고 자기 색깔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공 세부 전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현대문학은 말 그대로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거 배우는 거, 뭐 희곡이 될 수도 있고 고전문학은 말 그대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걸 배우고요. 어학 수업은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학, 제가 네. 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들었어요. 그 국어 의문론이라고 맞아요. 제가 책을 전달받아서 저도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저는 재수강 해야 되고요. 저는 재수강도 못하게 주셨어요. 아, B0. 왜 그렇게 주신? 아무튼. 어학 수업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피하는. 근데 알려주나? 재밌어요. 어학 수업이 아, 그래요? 저는 재미없어요. 제일 재밌는 것까진 모르겠고 재밌고 되게 막 특이하게 막 발음 기호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진짜 맞아요. 국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지만 성적 보고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다. 그 아무래도 어학의 특성상 암기가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인문학에는 암기 천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저 친구 보고 인문학도 깜짝 정말 놀랐네. 그 책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강의 얘기가 나왔는데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국문과 왜 한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하면 떠오르는 뭐 과제나 팀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제 일단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팀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팀플도 빠지지 않아요. 한 학기에 적어도 하나, 많게는 막 3-4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팀플이 다른 과 팀플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해요. 국문 그런가요? 팀플은. 왜냐면 그냥 카톡에서 한번 얘기하고 만나서 한 번 정도 주제 설정하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발표하잖아요. 그쵸. 근데 딴 데는 3-4번씩 만나서 막 해야 되는 그런 팀플이 있는 과도 그렇구나. 많아서
어쨌든 팀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발표도 합니다. 이 팀플을 해서 이걸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발표로 수업을 이끌어가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발표도 강도가 약한 편인 게 왜냐면 다른 막 예를 들어 저 신방 복전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막 여러분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쵸. 발제문을. 맞아. 근데 거기는 막 이런 포인터 갖고 자, 막 이러면서 하신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문과 발표는 말 그대로 글을 발제문을 써와서 그거를 좀 읽으면서 PPT를 곁들이거나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거나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뭐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잘 안 되거나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맞아. 경우가 많고 퀴즈는 거의 없죠. 없죠. 퀴즈를 보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험도 저는 잘 안 보는 수업도 있었어요. 그냥 과제로.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시험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논술 준비를 따로 안 했지만 깊게는 안 했지만 논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심지어 미리 문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 미리 문제를 주시고 시험 시간에는 그냥 그 전에 썼던 글을 복기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시험인가 아니면 그냥 글쓰기를 내면 되지 않나 맞아.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시험의 형태가 사실 국문학,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고 나면 손 나 떨어지잖아. 네 맞아요. 그 시험 보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까맣게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시죠? 상태요. 본인의 현재 어떤 학점 저는 재학 중이고요. 수료 중 네, 수료했습니다. 수료하셨고 지금 취준하고 계신 거죠. 왜 물어보세요? 그래서 강의를 다 채워서 들으신 거잖아요. 이제 수료를 네. 하실 정도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한번 뽑아 보실래요? 3개를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는 같이 들었던 소설 창작 연습 그게 실제로 그 중단을 해서서 현역으로 작가님.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백민석 작가님이라고 그분이랑 함께 이제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맞아. 그 당선작이 어떻게 읽혔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중간 기말 때는 직접 단편 소설을 써서 그거를 학우들이랑 같이 나눠 읽으면서 이 소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비평을 했던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거 할 때는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내 소설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맞아. 창피하고 또 써봤더니 나는 거의 인소 수준인데 다른 분들은 진짜 너무 잘 쓰신 맞아요. 거예요. 당장 신춘문예 내도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다른 또래들의 글을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또 좋았던 강의가 또 있나요? 같이 들었던 같이 들은 강의가 현대문화론. 많군요. 현대문화론이요? 뭐였죠? 천정환 교수님. 왜 정색을 하세요? 현대문화론. 저는 그 강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후배랑 동기랑 넷이서 같이 들었는데 거의 교수님 팬이 될 정도로 교수님 맞아. 너무 멋있어하셔가지고 그냥 주제 가져와서 네. 그 주제로 맞아요. 이제 현대 문화에 접목해서 발표를 하고 구성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뭐 음원 시장에 대해서 다룬 분도 기억이 나고 뭐 또 뭐가 있었죠? 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10cm? 10cm에 대해서 10cm. 다루셨고요. 근데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학생들이 다 각각 맞아요. 주제를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그 주제를 다 검토하시고 책을 다 한 권씩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러면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학생마다 다 다른 주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책들을 하나씩 다 추천을 해주신다는 게 이게 교수님의 클래스인가. 거기서부터 일단 압도당했죠. 저희. 맞아. 와 교수님 진짜 멋있다. 말 잘 들어야겠다. 또 있나요? 마지막은 방송 콘텐츠의 기획과 창작이라는 이번엔 글로컬 수업 제가 들었다고 네. 했었으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수업이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서 되게 기대하고 재밌게 써야지 이렇게 하고 썼는데 망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전공 강의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쉬웠던 강의가 있나요? 제 성적이 아쉬웠던 거 말고 진짜 아쉬웠던 강의 없어요. 다 교수님들 만족스러웠다. 다 너무 훌륭하셨고 학생분들도 다 너무 훌륭하셨기 맞아. 때문에 교수님들이 워낙 딱 보면은 문학을 사랑한다 맞아. 느낌이 막 들거나 아니면 인문학 자체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
그럼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교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뽑는다. 진짜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교양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3년 전이에요. 아, 화석이시고요 일단. 저희 성균관 대학교가 계열제 1학년 때 계열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교양 수업만 쭉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 4학년 올라갈수록 교양을 못 듣고 전공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섹션은 이제 그 향후 진로. 인문과 사람들은 어떤 진로를 갖냐. 이 문사철이라고 해서 이제 인문대 어떤 취업 현실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꼭 진로가 이제 취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럼요. 것을 국문과에 오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 뭐 신춘문예 이런데 등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본인이 책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취업으로 한다면 저처럼 뭐 언론사 준비를 한다던가 출판사 이런 데 취직 준비를 한다던가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 언론사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양형관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탈탈 털어가나요? 양형관에 대해서 예필제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준 공간인데 이제 양형관이라는 공간은 학교에서 각종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언론고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시에 끼지는 않지만 되게 뽑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되게 적기 때문에 언론고시반도 끼워준 건데요. 거기서 학교에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많은 언론고시생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꾸리기도 하고요. 네. 공간도 학교에서 그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그렇게 있는 자리 공간도. 주고요. 네. 본인의 진로를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사를 일단 희망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언론사에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 지금 뭐 이거 면접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예민해 죽겠는데 지금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취준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취준생이 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뭘 하고 싶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예능 PD를 꿈꾸고 있고요. 어쩌라고요? 진짜 뭐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취준생을 잘못 건들면 폭발하니까 뭐 왜 PD가 되고 싶냐 얘기해 지금? 폭발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취준생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문과대학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얘기가 다 된 거 같아요. 아니에요. 하실 말씀. 제가 여기 문과대학 취업의 현실 이렇게 적혀 있길래 밑에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은 꼭 해야겠어. 근데 그럼 취업을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런 뜻이죠. 네. 네. 학과의 특장점. 이건 정말 좋다. 좋은 거는 계속 나왔는데 네. 진짜 훌륭한 교수님과 학생들 뻔한 말로 들릴 수 있긴 한데 제 정세랑 작가의 네. 소설 속에 뭐 이제 문과가 막 통폐합되고 막 각종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이런 그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세랑 작가가 국문학과 학생들은 약간 부조리를 보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 같다. 이렇게 적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팔을 부셔보세요. 본인은 좀 부셨나요? 저 나팔수예요. 거의. 오케이. 네. 그런 진짜 깨어있고 그런 학생분들이 모여있어서 항상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인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진짜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 정신의 키가 쑥쑥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발표 수업이나 토론 수업을 하면은 항상 놀랍니다. 그 학생분들의 수준에 항상 놀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니까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딱 논리정연하게 딱 맞아. 말도 너무 잘하고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제가 쓴 거 그대로 들고 집에 가고 싶죠. 그럼 학과에서 이게 좀 아쉽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 갈수록 창피해진다. 창피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의 존재. 그대로 내가 써온 거 들고 집에 가고 싶은 학점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그분들 사이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다시 입학한다면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한다면 이 학과를 선택하나요? 국어국문학과를? 네, 아.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될 수 없으니까요. 노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노예 준비생 아닙니까? 저야 뭐 아직 학부생이지만 너무 힘드네요. 다시 입학한다면 그 두 개 제외하고 국문과랑 미컴과 제외하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연극영화과? 연출 쪽?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동아리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좀 학과를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동아리 어떤 거 아시죠? 같이 방송국을 했죠. 네, 교내 방송국 동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교내 단체. 성대 3대 언론사가 있는데 방송국, 성대 방송국이 있고 성균 타임즈라고 영자 신문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성대 신문사가 있고 3대 언론사 중에 하나인 성대 방송국을 둘 다 임기를 마치고 지금 그 찬밥이라고 하는데 임기를 마친 사람들 지금 찬밥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가셨나요? 방송국 후배들 보러? 따로 만난 적은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국원을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161호학번이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1819학번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18학번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19학번은 더더욱 모르고 하지만 간간히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항상 응원한다는 말. 화이팅! 인턴 하신 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턴 어떤 인턴을 하셨죠? 방송사 뉴미디어 팀에서 한 번 했고요. 그건 한 4개월 정도 했고 또 하나는 방송사 예능팀에서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다 진로랑 보통 연결을 지어서 아주 착실하게 사셨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 말곤 답이 없는 거죠. 그럼 한우물만 팠다. 진짜 큰일이에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게 좀 후회된다. 어려운 수업을 피해들은 게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국문과에 되게 유명한 수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황천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교수님 성함을 따서 이거 들으면 진짜 황천길 간다. 이런 수업이 몇 개가 있는데 재미로 얘기한 거죠, 학생들끼리. 그 중에 하나 들어보니까 수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천정환 교수님. 네, 그 수업 황천길에서 천을 담당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혜준 씨도 듣고 네. 엄청 좋았다 저는 그랬잖아요. 황천길 그 황 교수님, 황우덕 교수님 강의도 들어봤는데 와 진짜 저는 제 1픽 교수님. 그래서 좋아하는 교수님. 학점 생각하다가 그런 어려운 수업을 피해들은 게 좀 후회가 돼요. 엄청 좋은 수업인데 알고 보면 다 배울 게 많은. 그러면은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건 잘했다, 이건 추천한다 싶은 거 있나요? 방송국 한 거? 방송국 한 거. 그렇군요. 멘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이 수습을 좀 하세요. 방송국에 왜 방송국 그런 한 표정 거 지으셨죠? 저도 좋아요. 방송국 화이팅! 팅! 동기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 나쁘네. 동기들도 모셔서 나오겠다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누구요? 하 씨랑 정 씨랑 각각 그 심리학과 글로벌 경영학과인데 데리고 너무 좋겠다. 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국문과가 인기가 꽤 많은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학과 진입할 때 문과대학에서 이제 여러 학과 중에 항상 탑3 정도에 드는 그 경쟁률이나 어떤 학점 컷이나 그런 학과 중에 하나인데 이 국문학을 배우려는 후배들에게 1학년 계열제, 성균관대학교 1학년 계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뭔가 국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소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나는 문학도다. 그래서 멋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자화자찬 같은데. 멋있대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국문과 좋은 학과고 사실 근데 저는 국문과를 아예 깊게 파거나 모든 학과는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문학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아예 파거나 아예 파서 정말 학자가 되거나 그게 어렵다면은 그걸 그냥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테크트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직 학부를 졸업을 못했지만 인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살려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
자유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사랑해서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는 소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걸 자양분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어떤 밑바탕을 삼겠다. 인문학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하셔야지 좀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저 학생 때는 사실 공지영 작가님 책 읽으면서 국문과를 꿈꿨고 지금은 두루두루 좋아하는데 딱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잘 못 고르겠어요. 저는 제가 원래 이과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과로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가가 김영하 작가거든요. 김영하 작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 그때도 저는 되게 좋아했는 팟캐스트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쓸신잡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 전부터 스타 작가이시긴 했지만 최근에 뭐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도 읽으셨나요? 내시고, 네. 친구가 꼭 읽어보라고 해서 저는 김영하 작가 추천합니다. 다른 단편 소설집 읽어도 정말 재밌어요. 본인은 맞춤법 잘 지키시나요? OX예요? 네. 오. 아, 잘 지키세요. 저도 근데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공문과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상대적이에요. 근데 맞춤법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보내지만 뭐 교수님께 메일을 쓴다거나 맞춤법 검사기 돌려야죠. 네, 돌려야죠.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글을 쓴다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맞춤법을 좀 지켜서 올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맞춤법을 안 지키는 글들을 보면 막 화가 나시나요? 오.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뭔데요? 보고. 이걸 읽으라고요? 대학 나왔다고 맞춤법 잘 알 거라는 고정관념도 버리세요. 실업계 가려다가 OMR 카드 마킹 잘못해서 인문계 된 거니까요. 남들이 비난하는 것도 엄연한 사생.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의도해서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약간 비꼬는 글이야. 비꼬는. 너무 비꼬다 비꼬도 사생활 침해거든요. 맞춤법보다는 아동 학대, 덥치페이. 덥지페이가 저도 이거에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덥지페이. 덥치페이 안 하는 여자 등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듯요. 마지막 활용 정점까지. 덥치페이 너무 웃겼다. 왜 안 돼요? 막 이런 거 알죠? 왜 안 돼요? 뭐 더 많은데 그런 거? 이게 살아있는 언어일수록 은어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생긴대요. 이런 말장난이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에 밈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춤법 틀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게 생길수록 살아있는 언어라고 또 얘기하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말장난. 마냥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덥치페이 최고였다. 여러분 덥치페이 하세요. 여러분 덥치페이 하세요. 덮밥집 가서 회의하는 거라고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뭐 고민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고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면접이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취준생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아직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확실하다. 이걸로 나는 내 삶을 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꿈이 여러 번 바뀐 입장으로서 대학생 때 그거를 찾는 게 사실 대학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의 목적? 물론 전공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겠지만 뭐 전과나 복수전공 같은 좋은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만약에 국문에 왔는데 국문이 안 맞았어. 저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한테 안 맞는 걸 이렇게 자꾸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맞아요. 것도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 하기 싫은 걸 먼저 이렇게 점점 잘라나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저는 삶의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질문을 들었는데 지향점.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원래 꿈은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맞아요. 이 얘기 좀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나눈 얘기가
좀 충분했나요? 충분한 것 같나요? 그런가요? 국문과 입장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 사실 모르겠으니까, 네. 오면서 되게 고민한 게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첫 회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문과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둘이 국문과지만 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모실 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하다는 거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이 학과에 가면 이런 생활들을 하는구나 하는 엿보기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나 저희 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소감이랑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등장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좀 등장시켜 주셨으면. 작년에 교내 방송국 선배가 똑같은 봉사를 했는데 게스트로 2번 정도 참여하고 방송국 선배님이 뭡니까? 언급할 때 내 친구 예진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알겠습니다. 1화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화는 아마도 신소재공학과 분을 오. 모시고 인터뷰를 할 계획이에요. 제가 이과 문이과를 문과를 넘나드네요, 진짜. 이과 문과를 좀 최대한 다양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번 권예진이었습니다. 와.